제 프로필은 그 책자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청년의 부모로 이야기합니다. 예, 소년입니다. 바로 이 소년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됐을 때 행동들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극대화되었었는데 처음에는 맨홀 뚜껑, 하수구 뚜껑 있죠. 더럽잖아요. 맨홀 뚜껑을 일일이 다 맞고 다니는 거예요. 길에 있는 모든 맨홀 뚜껑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목욕탕 조명등, 이게 집의 목욕탕이 아니고요.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장 가면 샤워실이 있는데 그 샤워실에 있는 등이 있고 그 덮개가 있는데 그거를 떼서 던져버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죠, 수영장에서. 그리고 양변기 뚜껑, 앉아있는 뚜껑 말고 뒤에 이제 그 부속품이 들어있는 사기 뚜껑, 예, 그거를 던져서 평소에 찢어놓았던 방충망 사이로 이제 던졌어요. 집이 3층이었고 밑에는 본고가 있었는데 본고를 이제 덮쳐서 좀 찌그러뜨렸고 보상을 좀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수기가 복도마다 있었어요. 복도 끝에 있고 했는데 정수기 코크를 자꾸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상을 했고 또 며칠 있더니 또 저쪽 복도에 가서 또 부러뜨려요. 또 보상을 했고 나중에는 그 기사를 자꾸 학교 기사인데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코크를 샀더니 얼마 안 하더라고요.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크를 한 10개쯤 주문을 해서 부러뜨릴 때마다 아빠와 엄마가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수리를 해줬습니다. 한두 개만 부러뜨린 게 아니라 한 8개 정도 이렇게 부러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창문에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올리고 그 교실 창문을 떼내려고 해요. 막 떼내야 된다고. 떼내면 위험하잖아요.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복도 창문 떼내야 된다고 또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 얘가 왜 창밖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우리 집은 물비누통이 없었고요. 학교에 물비누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짜낸 거예요. 물비누통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 범인이 이 소년이더라.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서툴러서. 그리고는 이제 전화기는 다행히 남의 집은 안 분해했고요. 집에 있는 전화기만 항상 주머니에 드라이버를 넣고 다녔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송곳은 튀어나오는데 드라이버를 넣고 다니면서 풀 때 그 못이 있으면 십자 못이 있으면 다 이제 풀어보는 거죠. 제일 많이 풀었던 게 전화기였고 장난감 전화기는 그때 한 2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화기가 한 10,000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고장난 거는 더 이상 풀지 않았어요. 꼭 작동이 되는 전화기만. 그래서 한 10몇 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였죠. 전기선을 가위로 자르는데 집에 부엌 가위를 가지고 자르면 이제 가위가 펑펑 터지잖아요. 저는 감전돼서 죽는 줄 알았더니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라서 가위 날만 펑펑 터지고 이렇게 감전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문제 행동들을 쭉 나타냈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일까요? 이 행동들을 보면 걱정이 태산이죠. 하루하루가 이게 생명이 위급한 태산 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하나 넘겼는데 2개가 넘어가네. 그래서 타인의 눈에는 파괴, 얘가 뭔가 부수려고 하는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더라고요. 더 재빨리. 막을 겨를이 없이 막으려고 하면 재빨리 가서 뭔가를 처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반항을 하는 건가? 그리고 고집은 또 엄청나죠. 막 이렇게 몸을 말려도 이렇게 뿌리치면서 행동을 하니까 뭔가 집착은 있는 것 같아. 자폐적인 특성일 거다. 그리고 강박이 있는 것 같다. 계속 같은 행동을 하니까 문제 행동을. 제일 걱정되는 건 위험하다. 너만 위험한 게 아니고 모두가 위험하다. 그런 걱정만 가득 찼어요. 타인들의 눈에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하고 가장 위험한 것 특히
전기선을 잘라서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두 개 자르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선 잘랐죠. 뭐 선풍기선 잘랐죠. TV선 잘랐죠. 이렇게 뭐 가전제품은 거의 다 자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신과 의사는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 강하죠. 이렇게 손목을 묶어서 아주 엄하게 벌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 교수는 조금 더 인간적이죠. 그래도 많은 줄을 빨랫줄이든지 리본이든지 다 줘서 아예 질리게 하는 부만법을 써보세요. 자꾸 줄을 자르는 게 문제니까 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이 사과가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 사과가 사람입니다 라고 밖에 답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사과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의 해법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아니다, 인권적으로 아니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손을 묶어서 아주 엄하게 무섭게 벌을 줬어요. 그랬더니 줄만 보면 계속 자기 손을 묶는 새로운 또 문제 행동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주 좀 자극적이고 짜릿한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화낼 거냐고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특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만법은 빨랫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리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자를 리가 없는 거죠. 안 자르겠다고 이건 아니라고.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감각 문제일까? 앞에 행동 말고도 상동행동이 이렇게 상동행동도 있고 머리카락을 뽑기도 하고 깍깍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감각 문제가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지는 안 되는 거겠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찻길로 뛰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2달 기부스 짤 정도인데 말을 이해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위험에 대한 인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한가 억울한가 답답한가 가끔씩 뭐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울기 시작하면 그 길에서 이제 대로변에서 세레모니를 해요. 축구 선수들이 세레모니 하듯이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엎어지고 옆으로 구르고 그렇게 한 30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을 해야지 진이 빠지면서 울음이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호르몬 문제도 있다. 모든 것을 종합 세트로 다 가졌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행동은 고쳐야 되겠고 왜 그럴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뭔가를 모방한 걸까? 아니 뭔가 혼란스러운 걸까? 심심할 때 사고 치는 건 맞는 것 같고 왜 그럴까? 호기심일까? 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무일까? 새일까? 이게 눈일까? 열매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 4학년 때 그 소년이 반성문을 쓴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네가 잘못을 하나 할 때마다 반성문을 5장 썼다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또 10장을 썼다 했더니 그 반성문의 효과는 뭐였냐면 반성문 쓰는 실력이 늘었어요. 행동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행동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성문을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이거는 시켜서 쓴 게 아니고 어느 날 집에 앉아서 혼자서 반성문을 이렇게 쭉 적은 거예요. 컴퓨터로. 참 잘 적었어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저지른 잘못까지. 그러니까 목은 어린이집이에요. 2호. 어린이집 에어컨 안 부수고 안 됩니다. 4학년 1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2번 비상벨 안 누르겠습니다. 비상벨은 학교에 불이 났을 때나 위험할 때 빨간불 누르는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부자가 삐 울리고 학교 복도에 창문이 막 내려요. 이렇게. 그것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을 치면. 왜 억울한가 갔더니 비상벨 그 조그만 아크릴판 앞에 강하게 누르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는 강하게 눌러서 그대로 했는데 왜 야단치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상벨 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코크 안 부수겠습니다. 소화기 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소방훈련에서 소화기 짜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복도에 있다. 배운 대로 실습해보자 해서 소화기를 몇 번 짜서 이렇게 터뜨리고 했는데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는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야단을 치지?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면 않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자를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자르고 뭐 눈썹도 자르고 좀 많이 자르죠. 그리고 문방구 가면 안 됩니다. 교실에서 심심하니까 수업 중간에 튀어나가서 문방구 가서 갔다가 뭐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메디안 마린 치약 짜면 않겠습니다. 뭐 물비누만 짠 건 아니고 치약도 쭉 다 짜놨었죠. 그리고 2학년 3반, 4학년 2반 표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학급 교실에 보면 지금 몇 학년 몇 반 표차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 올라서 떼서 이렇게 자꾸 부러뜨렸어요. 근데 요거는 미리 힌트를 주면 이 반 표찰과 저 반 표찰을 바꾸면 반이 바뀔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메디안 포레스트 덴탈 짜면 안 됩니다. 포레스트 치약에는 로즈마리 향기가 나요. 그래서 치약마다 향기를 좀 구분해서 엄마는 무슨 치약 써야 되고 아빠는 무슨 치약 써야 되고 자기 치약이 정해져 있는데 2학년 연구실 가면 반성문 8장을 쓰겠습니다. 연구실에 가서도 실험을 많이 했어요. 뭐 커피를 부어서 저울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래서 많이 쫓겨났죠. 선생님만 들어가는 그 방에. 1학년 연구실 가면 반성문 9장을 쓰겠습니다. 예, 반성문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소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 집게인데, 분홍색 집게인데 엄마가 머리에 그루프를 하잖아요. 분홍색. 그래서 엄마는 그루프를 하는데 자기는 그루프는 되지 않고 하니까 비슷한 걸로 붙여놓은 거예요. 스스로. 분홍색 집게를 이렇게 붙이면 뭔가 머리에 좋은 건가 보다 하고서 따라서 모방한 겁니다. 어제 정유진 선생님이 ABA 얘기하면서 말풍선을 얘기하셨죠. 말풍선을 알면 행동의 열쇠를 찾는다. 이렇게 말풍선을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문구로 적었습니다. 수영장에 덮개를 던졌던 이유는 덮개 안에 전구가 궁금했어요. 동그란 모양일까 길쭉한 모양일까 어떤 형광등은 길고 어떤 전구는 동그랗고 또 줄로 끌까 스위치로 끌까 전구를 풀면 불이 꺼질까 어떻게 하면 불이 켜질까 이렇게 집에 형광등인데 어떤 집에 가니까 줄을 연결해서 불을 끄던데 우리 집에 왜 줄이 없을까 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줄을 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달아놓은 거예요. 소년이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 코크 색깔을 바꾸면 옹수와 냉수도 바뀔까? 요거는 그 아빠 차의 에어컨이 바람이 빨강색이면 따뜻할 난, 파랑색이면 차가울 냉. 그렇게 해서 냉방, 난방, 요 아빠 차에 있는 뭐라고 하나요? 그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찬물과 따뜻한 물,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규정하는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그때 2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아들에게 주면서 찍어보라고 했더니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물방울을 찍더라고요. 굉장히 예술적이죠. 물비누통에 하얀 물비누를 다 짜내고 우유나 주스를 넣어도 거품이 나올까? 실제로 학교에 급식으로 받는 우유를 물비누를 다 짜내고 우유를 부어놨더라고요. 같은 하얀색이니까. 네. 근데 거품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선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보일러가 다 켜질까? 그리고 꺼질까? 몇 번을 설명해도 되지 않았어요. 벽 속에 불이 있고 전기선 속에서 불과 센 힘이 들어와서 전기가 켜진다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는데 카세트를 다 분해해 놓고 그 CPU 판이 켰을 때 손에 작은 화상을 입으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뭔가 이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네, 그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전기선을 빼고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꼽아봤는데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켜지겠죠. 그래서 벤치로 이렇게 긁어내고 구리선을 연결해서 다시 선이 연결됐을 때는 켜진다.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가위가 터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진인데 세탁기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초록불이 들어올 때는 차가운 물이 나온다는 걸 일일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소년이 확인을 했어요. 그럼 앞에 이제 행동들의 이유들이 맨홀 뚜껑에 보면 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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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자, Y자, Y자 그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년 눈에는 보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글자를 읽은 거예요. T, Y, T,
Y. 예. 그리고 양변기 물은 왜 쭉 나오고 끝쳐지고 이 뒤에 왜 그럴까를 궁금했는데 자꾸 뚜껑을 덮으니까 이 뚜껑을 없애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어서 없애는 방법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없는 거니까 집 안에 두면 엄마가 자꾸 와서 이렇게 덮어놓아서 집 밖으로 던지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리고 교실 창문과 복도 창문은 크기가 비슷한데 바꿔도 맞을까? 그 크기에 대한 구분. 우리는 장난감만 가지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맞췄으면 좋겠지만 이 소녀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맞춰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전화기는 왜 해체했냐면 버튼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이렇게 음성 지원이 나오잖아요. 숫자를 바꿔 끼웠는데도 음성 지원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까? 일자리에 9를 넣어도 1이라고 할까 9라고 할까? 그리고 번호를 눌렀을 때 뭔가 같은 소리가 나올까? 그걸 궁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뒤에 숨은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고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알 수 없고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느끼는 감각만으로 세상의 원리와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울부짖었습니다. 항상. 뭐가 안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는데 그 눈빛이 읽어지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엄마는 나를 아셔야 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배우고 있는지 그 소리를 그게 환청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소년의 감각으로 느끼고 추리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농장으로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고쳐지기 시작한 것. 과식은 부모나 교사가 제시하는 많은 과제들은 배우면 본능인데 욕구를 잃게 하죠. 밥맛을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년이 고파할 때,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허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고파할까라고 기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면 문자, 숫자, 도형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응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크기를 차례대로 배열하면서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순서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꽂혔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쭉 뭐 200까지 나열한다면 다시 1부터 10, 11부터 20 그렇게 12배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1부터 5, 6부터 10 해서 아이의 강박적인 특성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틀을 가르치면서 배수를 가르치고 거꾸로 가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순서와 배열에 대한 것을 인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도막 퍼즐에서 문방구 500원 찬원 조립품 그리고 과학상자 지능 로봇까지 해서 점점 조립하고 맞추는 것들이 늘어났어요. 한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전기용 가전제품을 건전지 조립품으로 고치고 나서는 만족이 됐습니다. 건전지로 가지고도 모든 것이 불 켜지고 움직이니까. 문제행동에 소거되었고 누구의 물건이고 언제 해야 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성취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행동이 먼저 소거된 것이 아니라 성취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타인의 소유와 자기의 소유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억압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가 형성이 되면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제행동이 소거가 된 거예요. 작품들입니다. 제일 첫 작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불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능 로봇이 시작됐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창작품입니다. 지진 상태에 가서 앞을 쓸고 그리고 집게로 사람을 건져서 구조하는 구조 로봇이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일반 중학교에서 지능 로봇 조립대회에서 이제 1등을 했고 그리고 전국대회도 나갔었고 고등학교 때는 장애인 경진대회에서 이제 과학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이제 조립은 완성이 됐지만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에는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사진도 뭐 멀쩡하고 뭐 잘하고 하니까 아주 기능이 좋은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장애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 숨은 아이를 찾아낸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만세! 만세! 네, 여기까지입니다.